자, 백마고 여러분,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 2과 오늘 아마 본문 4 정도까지만 좀 하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과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긴 해요. 여러분들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 대비해서 필요한 내용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들어올 거라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파지는 않겠지만 일단 교과서 2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니까 제법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특히 카메라가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수학여행 갈 때 디지털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디카를 들고 있던 친구가 정말 극소수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되게 조악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필름 카메라 되게 많이 들고 다녔었는데 어쨌든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진짜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서 생긴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죠. 일단 첫째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사진을 누구든지 언제든 어디서든 찍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은 기본적으로 사진술이라고 해서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는 비디오까지 옮겨져서 지금 이제 유튜버들이 대활약을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유튜버들 다 편집자들 그냥 공중파 방송국 뺨치도록 급이 높은 편집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편집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쉬워졌거든요. 그죠? 그렇게 옛날엔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점차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유튜브 같은 게 없었을 때는 방송국이 압도적 1인자였거든요. 방송국, 신문 같은 메이저 언론들. 이 사람들이 힘이 되게 셌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막 유튜버들, 뭐 시민 언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요즘 공중파가 맥을 못 추잖아. 그지? 웬만하면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기획하는 콘텐츠들이 재밌어서 우리 세대는 지금 TV를 거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로 흘러와서 이제 미디어가 갖는 힘이 약해졌다. 그죠? 세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챗 GPT를 포함한 AI가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두 가지 부분만 보시면 돼요.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사진 찍는 모습이 바뀌었고 그런 사진 찍는 모습이 바뀜에 따라서 사회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가 다 바뀌었다라는 걸 두 케이스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벤트는 예방하다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벤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A가 그다음에 ing한 행위를 못하도록, 즉 from이 못하도록 분리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prevent A from B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네, 지금 은지가 저번에 준 그 유반이어 모음 보면요. 여러분들 이번에 조금 백마고 2학년 유반이어 수준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도의 단어들 힌더라든가 이런 거 조금 고3 정도 되면은 볼까 말까 한 좀 어려운 단어들도 좀 넣어서 가져왔으니까 여기 있는 단어 다 하셔야 됩니다. A-1은요. 모르는 단어 하나도 있으면 다 외우시고요. eliminate는 완전히 이 세상에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흔적 하나 없이 지워버리는 게 eliminate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거랑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단어가 get rid of예요. get rid of는 뭐냐면 진짜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get rid of라든가 remove 같은 거 이런 단어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는 특이하게 뭐 아르고라는 영화를 가져와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안 봤어요. 아르고라는 영화 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아르고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뭐 대사관 직원들이 적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데 사진을 다 찢어버렸는데 뭐 그 사진을 저기 다시 오려서 붙이고 막 해가지고 누군지 확인하기 전에 튀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reconstruct는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재구성된 데가 이제 다시 복원했다는 거니까 리스토어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다루다. 이거는 사실 이 지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문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자부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핸들이 다루다 처리하다니까 거기와 관련된 단어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어휘는 솔직히 별로 안 어려워. 어휘는 솔직히 별로 안 어려운데, 본문일은요, 어법이 살벌합니다. 어법을 좀 보면, 그래서 어법이 좀 상이에요. 관계대명사 왓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관계대명사 왓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왓은, 첫째, 일단, 명사 자리여야 돼요. 명사 위치라 함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겠죠. 그래서 명사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절의 구성이 불완전해야 돼요.
되게 특이한 놈이죠.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면서 절의 구성은 또 관계절의 구성을 따라가는 그런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뻑 하면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3 애들 3월 모의고사에서도 어김없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저것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한 4, 50 찍었나? 그랬을걸요? 관계대명사 완만 나오면 애들이 얼어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find out은 알아내다. 뭔가를 발견하고 알아내다. 타동사죠.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역할을 함과 동시에 escape is look like. like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죠. 마치 뭐뭐처럼 보이다. 전치사니까요.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없네요. 그래서 목적격 역할까지 이렇게 둘 다 해먹으면 그게 비로소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내지는 뭐뭐인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B2 수동태죠. 수동태 혹시 몰라서 잡았는데 일단 수동태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첫째, 동사가 타동사인지 봐라. 컨스트럭터 구성하다, 재구성하다. 뭘 재구성하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얘는 타동사구나.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능동태는 가해자 입장,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 그러니까 주어 입장에서 서술하면 능동태, 목적어 입장, 즉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면 원래 목적어에 있던 자리,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주어로 넘어왔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목적어가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래서 능수 구분하는 것 첫 번째는요, 타동사인지 보고, 타동사인지 식별했으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예요. 목적 없죠? 그럼 수동. 이렇게 이해하시고 빨리 푸시면 됩니다. 자, B-3. 여기 보시면 if절이네요. 자, 만약에 유사한 사건이 happen. 오늘날인데 지금이잖아. 그럼 이 현재 시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디를 썼네요. 자, 시간이랑 관계없이 시제는 세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과거 시제를 썼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나타낸다는 거고 가정법이구나 나타내시면 되죠. 그리고 가정법은 누가 나타낸다? 우쿠슈마가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전략과에서 배웠죠? 이게 바로 가정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이는 아마도 불가능할지도 몰라. 불가능할 거야. 뭐냐면 the embassy employees to destroy. 자, 이거 보면은 가주어죠? 그래서 진짜 주어가 to destroy.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 거. 근데 뭐를 파괴해? 그들의 사진을 시간 내에 파괴하는 게 불가능한데 뭐를 파괴하는 게? 자, 이건 준동사죠. 그러니까 누가 파괴하는 게? 대사관 직원들이 파괴하는 게.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전치사 for를 통해서 이렇게 명사구를 구성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원초적이죠. 보통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께나 되면은 저런 거 이제 막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이고, 좀 있으면 이제 모의고사 지문도 인용돼서 시험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될 가능성은 이건 대놓고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겠지만 어쨌든 이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는 얘가 그나마 난이도가 있고 문장을 영작하라고 했을 때 조금 체감할 수 있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눈여겨보시고 영작도 꼼꼼하게 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출제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자, there would be too many pictures. 자, to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너무라고 해석하지 말고 지나치게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to 같은 경우는 애초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many pictures, 지나치게 많은 픽처가 있어서 floating around, 이 주변 인터넷에 떠다녀서 그래서 이게 찾거나 지우기가 안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찾거나 지우기에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석하시면 돼요. 투투 구문이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there would be, 그다음에 floating을 보시면 floating이 하나의 구를 이루어서 어떻게 앞에 있는 pictures 수식하고 있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장 꼽아라라고 하면 하필이면 또 다음 문장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두 문장은요 눈여겨서 보세요. 아시겠죠? 얘 때문에 중요도가 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how differently, 얼마나 다른지. 자, 요거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의문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쭉 나와서 엄청 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길게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조심하고 금요일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다루는지가 옛날에 다루는 것과는 다른지를
points out, 보여준다, 지적한다 이 얘기죠. 이것도 좀 길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망의 B-8 겁나 중요하죠. 사실 이거 고도화해서 했어요. 그죠? 앞에 전치사구가 맨 앞에 빨려나가면 at the center of it,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이 변화의 가장 센터에 있다 ever evolving technology가.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그냥 진짜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1980년 여기 써있지. 요 다음 문장부터 여기까지 싹 다 시험 문제 다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은요, 다 앞에 있는 건 사실 별로 필요 없고 여기를 조금 강도 있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치 구문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전치사구야라는 걸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is는 여기서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here will be too many pictures. 지나치게 많은 사진들이 있을 거야. 이거 뭐 소댓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지. 소댓으로 바꾸면 there would be so many pictures. 요거 floating around on the internet은 그냥 팔 아프니까 생략할게요. 이렇게 하고 that they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won't be found and erased.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왜 편한지 알겠지? 접속사 that을 쓰면 주어랑 동사를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투부정사를 쓰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어차피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투부정사를 쓰면서 또 뭐도 생략해도 돼? 저 사진을 지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그리고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잠깐만. 오늘 찍었네?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맛있게 먹고 와. 이따가 너네는 시간이 부족해서 인강 찍을 시간이 없어서 너네는 현강으로 할 수도 있어. 오, 그래서 지금 교재 만들고 있거든? 너네 아직 8번까지밖에 안 줬지? 오늘 주셨어요. 아, 알았어. 이따 확인할게. 자,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자. There be so many pictures, 어쩌고저쩌고 that 이런 식으로 절로 변환하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때 은지가 주었던 필기 같은 거 좀 확인을 해보면 좀 확실히 이런 복문으로, 그러니까 동사를 2개 이상 쓰는 복문 구조로 영작하는 거나 이런 거를 좀 예시를 좀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것도 잡아놨는데, 그래서 요거 만약에 비슷한 느낌을 가르치셨다면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주어를 누구로 잡냐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나처럼 지금 pictures를 잡았다. 왜냐면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주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걸 대의로 잡고 수동으로 돌린 거야. 근데 만약에 앞에서 만약 뭐 enemies, 그 적 있잖아, 적. 그거를 주어로 잡으면 여기는 이제 능동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달라질 거니까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냐에 따라서 영작할 때 포인트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멜레온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하고 어떻게 조건을 다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영작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영작할 때 이거 만약에 못하겠으면 저한테 개별 질문 해주세요.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how 같은 경우는요, 간접 의문문으로 쓸 때 사실 패턴이 2가지죠. how가 나오고 형용사랑 부사가 나오는 경우, 근데 그냥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자, 형용사랑 부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뒤에 있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도나 수준을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how는 얼마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또 어떻게 동사를 하는지를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방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중3 애들 정도 됐을 때 여기 how가
differently 수식을 해야 되니까 differently가 원래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수식을 받을 때 끌려 나오는 거 있지? 그래서 그 어순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서술형으로 중학생 때 좀 많이 나오는 거지 사실 고2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저렇게 어순 정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패턴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는 얼마나라고 하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주어 동사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did죠. 대동사죠. 대동사. 동사를 대신했다. 그거 누구? hand. 그지? 그래서 how we handled in the past라는 거를 동사를 대신해서 did가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자, 그 다음에 C3.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 강조 꽤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이렇게 전치사구가 맨 앞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뭐가 있다, 어디에, 그러니까 무언가가 어디에 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사실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강조하고 싶으면요. 전치사구가 보통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가요. 자, 그렇게 되면 평상시의 어순과 달라졌죠. 그러면은 평상시의 어순과 달라지면서 필자가 독자한테 나는 도치구문을 썼다라는 걸 명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뒤집어서 전치사구는 여기까지 읽으세요라는 걸 명시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죠. 이거 명사구가 짧아서 망정이지. 만약 엄청 길어졌다라고 하면 주어랑 충돌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 주어도 명사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도 명사인데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전치사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할 거 아니야. 왜냐면 하필 동사는 또 뭐야? 얘 하나로 끝나잖아. 그냥 있다란 뜻이냐. There is, there are 할 때 그 is잖아. 그지? 그러니까 뒤집어서 여기까지만 읽어라고 경계선을 쳐주는 거야. 도치구문은. 알겠지? 그래서 is는, 즉 여기에 들어간 비동사는 항상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런 전치사구의 도치구문은요. 요거 수일치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전치사구 여기다 교묘하게 s 복수로 써놓고 요거 수일치하는 거 할 줄 아냐라는 거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보통 많이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 이제 바로 본문 2로 갈게요. 자, 오히려 어법은 뒤로 가면 갈수록 약해져, 힘이. 앞에서 좀 세고. 자, 본문 2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드디어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죠. 본문 1에서는 이제 뭐 아르고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제 필자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다를 운을 떼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 1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어법상으로 중요하겠지. 그래서 어법 위주로 조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문 2부터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수학여행 갈 때 어렸을 때 엄마가 필름 챙겨줬어. 그리고 이거 수동 카메라 착착착 돌려갖고 찍는 거. 요즘 또 레트로 감성이다라고 하면서 20대가 많이 산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찍을 때 우린 그때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신중했어야 됐어. 왜냐면 찍을 때 잘못 찍으면 어떻게? 필름 하나 날리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필름을 통해서 찍었기 때문에 필름 값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기 에티켓 같은 경우는 적절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긴 사실 단어 잡기가 조금 빡세더라고.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게 출제될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단어보다도 내용을 조금 파악하셔야 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되면서 첫째, 사진 찍기에 번거로움이 사라진 거지. 옛날에는 뭐 막 사진기 꺼내고 렌즈 그 붙이고 딸깍딸깍 돌리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필름 껴서 넣고 막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지금은 폴라로이드 같은 특수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냥 아이폰 같은 거 그냥 핸드폰 든 다음에 칙 넘기면 바로 카메라잖아. 그냥 바로 탁 찍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옛날이랑 옛날은 되게 사진을 찍을 때 번거로웠고 그리고 복잡해서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 찍기는 전문가의 영역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대학생들 졸업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저기 대학생들 졸업할 때 학사모 그 쓰고 사진 찍는 거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거 있기는 한데 잘 안 쓰죠. 왜냐면 웬만한 핸드폰 카메라가 디카 다 앞사라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영역에서도 사라졌고, 두 번째,
사진 찍기는요, 이제 어떻게? 비용이 엄청 싸졌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엔 필름 값도 들고 카메라 자체도 비쌌고, 그지?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언제든지 무한대로 싹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 내용만 알면 돼. 이렇게. 내용만. 자, 요거는 그냥 단어만 좀 보면, etiquette은 적절한이죠? 그래서 appropriate, suitable, 거기 pertinent 정도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내가 과다하게 잡은 거긴 해요. 사실 너네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갖고, 의외로 꽤 어려운 단어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잡았는데, pertinent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혹시 모르는 마음으로 외우고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마음으로 시험 전에 있는 쉬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 때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외워야 되는 거니까 형광펜이나 이렇게 별도의 색으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너무 어려워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있지? 그런 거는 별도로 표시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 직전에 보셔야 돼요. 그런 건. 알겠지? 자, practically는 사실상, 그러니까 practically free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조금은 발생하긴 한데 그냥 사실상 공짜다. 그래서 사실상이라는 단어는 virtually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만 좀 아셨으면 좋겠고, discard는 예를 들면 지금 카드 놀이 할 때 discard, 그래서 카드 내 패를 버린다. 내 패를 버리다가 discard야.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패를 버린다라는 뜻으로 써 있어서 거기 있는 단어는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abandon부터 get rid of는 다 꼭 외우셔야 돼요. 많이 중요합니다. 자, 문법 보죠. 자, 여기 문법은 막 짜잘짜잘하게 몇 개 있는데 막 크리티컬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리만 좀 알려줄게요. 자, once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나오고 분사가 나오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주어 그리고 주어 비동사는 생략됩니다. 왜냐면 굳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야. 한 번 사용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접속사 플러스 분사 생략 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주어랑 동사가 생략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once it is used라고 하면 되지. it은 필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필름이 한번 사용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 얘뿐만 아니라 얘 또한. 그래서 photographer, 사진 찍는 사람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필름도 필요했었다. 근데 그게 콤마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which they had to buy. buy가 타동사인데 어라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사야겠어? 필름을 사야겠지. 그래서 선행사는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앞에 선행사 잡고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필름 또한 필요한데, 그리고 이 필름은 걔네가 항상 찍을 때마다 필요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등위 접속사가 나왔네요. 자,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친구를 찾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A photographer needed to learn. 배우는 게 필요했고요.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지. How to decide. 그리고 to set. 자, 그러면 여기 친구가 뭐예요? 이 how의 의문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 원이었던 거네. 이 needed to가 아니라, 그지?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친구 찾는 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왜냐면 지금 이거 내가 왜 잡았냐면, 사실 요거랑 병렬인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요거 needed 지금 과거로 동사 쓰였잖아. 여기다 교묘하게 막 set 내지는 adjusted 이런 식으로 장난칠 거야.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요, 항상 해석을 하면서 누구랑 짝을 이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가목적어 구문이 정말 더럽게 많이 나오는데, 가목적어 구문에 대한 가목적어랑 가주어진 조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it was nearly impossible. 그러니까 여기 진짜 여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가주어보다는 너네 이번엔 가목적어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거의 불가능해. 그게 뭐냐면 change 바꾸는 게, 그 어떤 것도 한번 photograph가 완전히 사진이 찍히면 바꾸는 건 불가능해. 자, B-6 같은 경우는요, 과거 완료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얘 때문입니다. once. 한번 photograph, 사진이
완전히 찍히고 나야, 난 후여야 뭔가를 바꾸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치? 얘가 먼저 확실히 일어나져야 그 다음에 바꾸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거를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대과거 아니겠습니까? 더 옛날, 그지? 더 옛날에 일어난 일이 먼저 끝나져 있어야 체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B-6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과거 완료로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의미가 아주 성립이 안 되겠지? 저기 과거 완료 나와야 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since 같은 경우는 자,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뭐 이래로 내지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 오늘날의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들을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필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요거는 because랑 똑같은 뜻이죠. 네. since의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자, 거의. As a result, 결과적으로 most people are taking far more photos than they would ever have before 라고 했는데 would ever have 여기에서 would는 가정법이 아니라 이거 그거야. 왜 너네 그 과거의 습관 나타낸다고 하잖아. 뭐뭐 할 텐데가 아니라 옛날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셔야겠죠. 과거의 습관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진들을 찍어대고 있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가 그랬었던 것에 비해서. 그리고 would ever have 다음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taken이 생략됐죠. 그지?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요. 자, 조동사에다가 have pp 완료성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조동사는 추측하는 건데 have pp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정보지. 옛날 정보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과거 추측할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옛날을 추측할 때 쓴다. 근데 여기 보세요. 현재 진행이잖아. 지금이잖아. 지금 사진들을 훨씬 많이 찍고 있어. 옛날에 우리가 그랬었던 것에 비해서 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는 have가 무조건 나와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would ever have before 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took,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인데 얘는 took라고 해서 옛날이죠. 옛날에는 뭐 하곤 했다? 10장에서 20장을 찍곤 했다라고 해서 완료상으로 써 있는 것 좀 보이죠? 그래서 8-1이랑 8-2는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다.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9번은 보세요. They can choose the shots. 얘네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shots,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그들이 keep,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진이에요. 자, keep은 타동사거든요. 뭔가를 지키는 거니까요. 근데 목적어가 없네요. 왜냐면 주격, 타동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고 얘가 선행사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자,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문법의 그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본문 2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용 위주로, 그러니까 본문 1은 문법 위주로, 서술형 위주로 공부하시고 본문 2는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본문 3으로 오시면 되는데 자, 이제 본문 3부터는 갑자기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난이도가 갑자기 급강 하락합니다. 내용도 짧아지고요. 자, 본문 3 보시면요. 자, 이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잠깐만. 진이 왜? 사람이 안에 있는 줄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인강 찍고 있어. 문 닫고 있어? 있지? 자, 다시. 생각해봐.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고 나서 디지털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요. 기술 혁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자, 기술 혁신은 당연히 뭐예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로 전환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기 시작한 거야. 개인이 디지털 카메라를 썼을 때 장점은 압도적이죠. 필름 카메라를 썼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수동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름 다 찍으면 또 그거 어떻게 했어야 돼? 사진관 가서 인화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백마관가에는 내가 알기로 사진관이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진짜 동네마다 무조건 하나씩 다 있었어. 왜냐면 사진을 찍으면 그걸 다 인화해서 앨범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놔야 되거든. 사진이란 걸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쨌든 인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귀찮은 작업들이 다 사라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도 엄청 싸지고 필름 자체가 필요 없어지니까. 물론 기계값은 기본적인 카메라보다는 더 비쌌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다 많이 편해져요. 그죠?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사진 찍기가 편해지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자,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현상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현상이 생겨요. 그 디카가 생기면서 생긴 대표적인 현상. 즉, 우리나라에서 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저기 핸드폰을 처음 썼는데, 그때 이제 카메라가 핸드폰에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03, 4년? 막 그때부터거든요. 그때 막 되게 좋았겠어. 막 30만 화소, 50만 화소만 해도 막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뭐 화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핸드폰에서. 왜냐면 핸드폰에서 사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미라클이었죠. 왜냐면 셀카가 가능했거든. 그러니까 셀카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어진 거야. 옛날에는 인터넷 가면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듯의 행위로, 잠깐만, 이렇게 서연아 들어와서 저희 바로 시험 보고. 지금 인강 찍고 있거든. 그냥 거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카를 찍는다는 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피사체를 찍는 거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현상으로 이제 뭐가 된 거야?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셀프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본문 2는 디지털 카메라가 갖는 압도적인 장점과 효용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 찍기 편해졌고 간단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해졌다는 장점을 얘기해요. 자, 그럼 본문 3은 뭐냐면 거기에 따른 효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그걸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automatic.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진 찍는 과정이 다 전부 다 자동적으로 됐죠. 그 전에는 다 매뉴얼이었는데. 그래서 반대로 수동적인이란 건 바니어로 매뉴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아마 바니어 안 잡아놨을 텐데 거기에다 automated, mechanized, mechanical 이건 다 기계적이고 자동적이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반의 관계로 매뉴얼 정도만 써주시면 되고요. 예전엔 일일이 다 손으로 했던 행위들을 이제는 다 자동으로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게 아마 해석했을 때 골 때렸을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누구냐면 no, 알아요. next to nothing. nothing 다음으로 아는 사람들이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 다음이 뭐야? 그러니까 아예 전무한 거에 그 다음은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찔끔하는 거 아니야? 그지? 끝났네. 찔끔 표현한 거야. 찔끔. 내가 찔끔 뭐라 그랬어? little 내지는 few 쓰면 되죠. 알겠지?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few 쓰면 되고요. no 자체는 우리가 추상적인 걸 뭔가 아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것을 안다라는 개념으로 하고 싶으면 little 쓰면 돼요. 그래서 저기는 little도 되고 few도 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ittle이랑 few는 제가 찔끔, 즉 부정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다음인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찔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애플 아이폰 그냥 사시면 되죠. 아이폰 프로 같은 거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꽤 전문가스럽게 보정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아이폰만 그런 게 아니라 갤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최신 스마트폰 사면 웬만한 사진작가들이 찍는 것만큼 찍을 수 있죠, 요즘. 그러니까 전문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그지? 자, 그렇게 해서 transition 같은 경우는 전환, 변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아마 다 아실 건데, 그래서 저 정도 유의어만 잡으시면 돼요. 이상하게 이과는 제가 연구했을 때는 유바니어가 잘 안 보였거든. 너무 식상한 거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필기노트 걷어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유반이어보다는 여기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방금도 계속 내용 설명했죠. 그래서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백마고 2학년 애들 교과서 2과는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내용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법 연구. 자, has made it astonishingly. 드디어 가목적어 나왔죠? 자, has made 타동사 목적어, 즉 가목적어. 그거를 astonishingly easy. 엄청나게 쉽게 만들었다. 뭐가? 진짜 목적어 여기 있죠? 자, 뭐를 진짜 쉽게 만들었냐면 to take photograph. 사진을 찍는 걸 쉽게 만들었어. 뭐 함으로써? 만들므로써. 자, make 또 나왔네. all the shooting processes를 automatic. 그래서 여기 둘 다 형용사인 거 보이죠? 목적보호 자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people who 하면 뭐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 좀 그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자, 아까 제가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 역할 하면서 불완전하다고 했죠? 이거 관계대명사 what 아니야. 이거 의문사야, 의문사. 의문사에 투부정사 섞인 거야. 그래서 의문사랑 투부정사는 섞여서 의문사가 보통 명사절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는 보통 형용사적으로 쓰였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의문사와 까를 맞추는 건데, 그래서 what to take 하면 무엇을 찍을지 이러면 되고요. how to take 하면 어떻게 찍을지, when to take 하면 언제 찍을지, 이런 식으로 의문사랑 합쳐진 거야. 관계대명사 what 아닙니다. 아시겠죠? what 플러스 의문사. 그래서 what to take pictures of. 어떤 무엇을 사진으로 찍을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무엇을 사진으로 찍을지니까 of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what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what은 그냥 무엇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의문사니까. 자, B6 보시면 여기 whenever we want라고 돼 있길래 우리가 언제든 원하면 그걸 이제 복합 관계사라고 해요. 복합 관계사는 말 그대로 뭐냐면 관계사에다가 ever 붙으면 그게 복합 관계사예요. 리딩 부스터 끝자락에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복합 관계사는 ever가 쭉 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뭐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whenever we want,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 원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no matter when이랑 같다라고 보통 배우잖아. anything we want 하면은 whatever we want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복합관계에서 썼으니까, 그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no one thinks. think는 타동사죠.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해야겠네. 이거는 접속사지. 선행사 없이 그냥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독해 볼까요? 자, 14쪽이에요. 문장 독해 하나인데, 자, 이것도 그냥 문장에서 나온 거 변형 없이 그냥 어떻게 영작하는 건지 간단하게 프로세스만 아시면 돼요. The has made it astonishingly easy. 특히 make 같은 목적보호 끌고 오는 애들 있잖아. 뭔가를 뭐하게 만들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올 때 가목적어를 많이 써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목적어 부분이 겁나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히려 목적어 자리에 넣고 얘를 목적보호를 맨 뒤에 원래대로 쓰면 그게 오히려 더 읽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더 짧은 구간인 목적보호를 오히려 앞으로 빼고 얘를 가목적어 처리를 해서 진짜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분을 뒤로 빼면 오히려 더 문장을 읽기가 깔끔하죠. 그러니까 요거 영작하는 거 정도만 간단하게 아시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내드린 워크북에 나오는 숙제 정도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메라의 발전이 이제 본문 1에서 본문 4까지는 개인에 미친 영향이죠. 집에 들어와서 공부하면 인강 찍고 있어서 좀 저기 안 돼. 개인에 미친 영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나 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용이함이 있으니까 이제 다 쓴 거고,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뭐였다? 자기 표현이 강해졌다. 그래서 자기 표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본문 4래. 본문 3까지. 본문 4부터 6은 5는 사회에 미친 영향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에 미쳐서 어떤 게 새롭게 사회적 현상을 부상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게 바로 citizen journalism, 시민 언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면 사회 발전은 여기선 카메라의 발전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발전한 거냐면 얘는 이거야. 기술이 융복합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 4부터 5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통신 기술과 카메라 기술이 섞인 거야. 그렇게 해서 시민 언론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문 4, 5에 나오는 내용은 카메라 기술의 발전 덕분에 맞는데 그거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기술을 통한 거니까 통신 기술도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그 나라 국민들이 아는 속도만큼 바로 우리도 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초밀도, 초연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integrating. 자, integrate가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우는 그 인테그랄 그거예요. 그래서 합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ntegrate 통합하다와 유의어 incorporate merge는 단어장에서도 외웠지만 이거는 다른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 핵심 어휘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separate는 다들 아시죠? 분리시키는 거니까 반의어 정도도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2에 보면 result in은 초래하다, 뭔가를 빚어내다 이런 뜻인데 자, result from은 무슨 뜻이냐면 result in은 결과를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뭔가를 빚어내다, 초래하다. 근데 얘는 뭔가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다. 그래서 원인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초래하다는 더 중요하죠. give rise to랑 bring about 같은 경우는요. 고3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진짜 미친 듯이 맨날 나오거든. 그리고 bring about 같은 경우는 리딩 부스터에서 한번 했는데 bring about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본문 2 어법연구 갈게요. 자, B1 보면 더 웨이죠? 더 웨이가 나오면 how 같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더 웨이만 쓰던가 how만 쓰던가 이건 아실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더 웨이를 살리면서 뒤에가 절이 온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면 that을 쓰시던가요. 이 that은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that이죠. 그래서 동격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나 관계사 둘 중에 하나만 쓰던가 아니면 둘 다 쓰고 싶을 때는 접속사 that을 통해서 절이 왔음을 알리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henever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합 관계사 언제든지 간에 항상 이런 뜻이에요. 이거 중학생 때 해봤을 텐데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no matter when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 상관없어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맨날 통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복합이 들어가는 거야. 언제든지 다 통용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 또 나왔네. 자, made 타동사 목적어 목적부어 탑 얘가 진짜 목적어. 그지? 스마트폰은 또한 만들었어. 그걸 더 쉽게. 그게 뭐냐면 to share 공유하는 거야. 포토그래프를 다른 사람들과 센스의 이중적 의미. 스마트폰이 무선 인터넷 커넥션과 소셜 네트워킹 앱이랑 함께 나오거든, 출시되거든. 그래서 때문에죠. 얘는 because는 같은 뜻이네요. 그러니까 센스가 여기선 이래로 가냐, 때문에로 쓰였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문법 겁나 쉽죠? 그래서 중요성은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하에 다름없는 엄청 쉽습니다. 제가 중이라고 한 건 얘 때문에 쏘대. 이거 말고는 사실 볼 거 없고요. 자, 간단한데 의외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문법. 단수인데 복수 처리되어 있네. 수일치 조심하셔야죠. 주어가 features 복수잖아요. 그죠?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니네가 오히려 문법 문제 니네 백마고랑 다 정말고랑 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밑줄을 하나하나 짧게 긋는 것도 나오는데 너네 보통 서술형 여권 나오면 밑줄 겁나 길게 치고 여기서 틀린 거 골라라 아니면 밑줄 안 치는 괴랄한 문제도 있어. 그런데 다 뒷방 맞는 거 싹 다 적어요. 스웨치 같은 거.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웬만하면 스웨치 나올 만한 건 제가 다 잡아드려요. 걱정 마시고 제가 잡는 것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봐봐. made잖아. It's so convenient and popular. 봐봐. 목적 보어인가? 라고 하기 쉽죠.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굴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다른 문장.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것은 그 유명한 소댓 구문이에요. 잘 보시면 과거에는 혼자 자기 스스로를 찍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어. 근데 흐름 뒤집혔죠. 근데 스마트폰이 그걸 가능하게 했거든. 자, 이제 뭐예요? Taking a photo of oneself 얘기한 거야. 이거 가목적어 가주어 그거 가목적어 구문 아니야. 이거 가목적어 아니에요. 이거 가리키는 명사가 명확해요. 알겠죠?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엄청 편하고 간단하게 만들었어. So that 그래서 요 that은요 뜻이 뭐냐면 그래서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원인이 되는 거고 인과관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taking a photograph of oneself, 즉 셀피, 셀카는 너네 콩글리시다, 셀프 카메라. 영어에서는 셀피라고 해요. 셀피를 찍는 것은 이제 엄청 흔해졌어. 왜? 편해졌거든. 이렇게 인과관계 구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so that 할 때 그 that은요, 여러분들 해석할 때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얘는 문법적으로 접속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영작으로도 출제할 수 있고 문법으로도 출제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문장 조심하세요. 하필이면 위에 과목적어 때려놓고 여기 또 made it 해가지고 너네가 무지성으로 읽으면 털리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지? 조심하시고. 자, it can be said that. 자, 여기 can said that. 자, 이러한 사실이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 카더라 할 때 보통 쓰는 게 say의 그 수동태예요. 자, 이거 접속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가져오신 주어죠, 쉽게 얘기해. 이제.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얘기가 되는데요. 얘들아, 이거 알지? len 나오면 동사원형 나오는 거. have make래 그 사역동사 막 이러잖아. 그러면 하도록 하는 거 비슷한 뜻으로 allow도 있죠. 근데 문제는 allow가 나오면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to use라고 해야 되는 거. 요 정도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나 나오지 고2 때 낼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연구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가목적어랑 so that 요거 다 구분하셔야 돼요.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it은 가목적어인데 C2에 있는 이 it은 가목적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가리키는 명사가 있었다는 거. taking a photo of oneself.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얘는 바로 가목적어 나오고 이제 투부정사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더 털리게 하려면 이거 대절로 바꾸면 되겠네. 그지? The smartphone has also made it easier. 근데 이렇게 they는 이제 people이겠지. 사람들이 share our photographs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지? they는 여기서 스마트폰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it shares라고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뒤에 양상이 달라져요. 그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내냐에 따라 차이인데 만약에 이렇게 that으로 하고 앞에서 쓰인 이 that과 이 that을 구분해라 라는 문제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장 독해에 써있는 문장 연구에 써있는 C1, C2는 같이 공부해서 혼동이 없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소댓 구문으로 영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앞에 있는 건 가목적어 구문을 인식해서 영작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일단 오늘은 일단 본문 4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끝나기 전에 교과서 이거 다 마무리해서 이번 주에 이제 교과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강의 들으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셨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개별 질문. 그래서 이 범위까지 맞춰서 이번 주에 워크북도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